Ajay Sajay. 오디오 초안지 그 10번째 이야기. 진이의 친구는 수일 전에 들은 진이의 의형과 너무도 흡사하였다. 장하는 진이의 우정어린 선을 받아보고 마음이 크게 동요되었다. 형군이 없는데 어찌 충신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백기 장군과 몽염 장군은 우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결국은 간신의 속에 죽고 만 것 아닌가?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까지 어리석게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와 같은 회의에 잠겨있는 어느 날 진이가 다시 나타나서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장한도 이제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항우와 결탁하여 갱생의 길을 모색해 보려는 말이요. 예, 그러하옵니다. 어차피 자주 독립하여 대사를 도모하기가 어려울 바에는 항우와 결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실 것이옵니다. 장하는 고개를 힘차게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와 항우는 결탁할 사이가 못 되네. 어째서 결탁할 사이가 못 된단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뚜렷하오. 항우의 계부인 항량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나요. 항우는 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항우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소? 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장군께서 항우와 결탁할 용의만 있으시다면 그런 문제는 제가 항우를 직접 찾아가 해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하를 경영하려는 이 판국에 그와 같은 사사로운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대는 그만한 자신이 있단 말이오. 자신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좋소. 그렇다면 항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오. 진희는 장한의 허락을 받고 항우를 만나려고 초진으로 말을 달렸다. 항우는 진희를 만나자 대뜸 큰 소리로 치고 나온다. 장관이 세객을 보낸 걸 보니 그자가 몹시 공경에 빠져있는 모양이구려. 진희는 항우가 큰 소리로 치거나 말거나 자기 변론을 당당하게 펴나간다. 진초양군은 전투태세로 대치해 있는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사들은 비차간에 몹시 피곤해졌고 재정적으로도 쌍방이 무척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초군을 위해서나 진군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옵니다. 이런 사태가 오래 계속되면 양군은 자멸해버리고 제3자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는 소리를 크게 내어 웃으며 조롱하듯 말한다. 우와, 아이 그러니까 나로 장한한테 항복을 하란 말인가? 항우의 입에서 항복이라는 말이 나오자 진희는 그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얼른 이렇게 말했다. 아니옵니다. 천하의 명장이신 장군께서 누가 감히 항복을 장군께 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군께서 장한의 항복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권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장한이 나에게 항복을 하겠노라고 하더란 말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장한은 진작부터 자기가 역부족임을 깨닫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조고의 모함에 빠진 원한도 있고 하여 마침내 장군에게 투항할 결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군께서는 장한의 투항을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제가 장군을 찾아뵙게 된 동기는 바로 거기에 있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기 무섭게 고개를 힘차게 흔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장하는 나의 계부를 살해한 나의 원수요. 설사 그놈이 항복을 해오기로 내 어찌 그런 원수놈을 살려둘 수 있단 말이요. 진이는 그 소리를 듣자 벼랑간 앙천대소를 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빈정거렸다. 나는 항우라는 인물을 대호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정작 알고 보니 항우는 보잘것없는 고양이에 지나지 않았었구나. 항우에 대한 지독한 모욕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항우는 크게 분노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들며 호통을 지른다. 네 이놈! 네 목이 달아나고 싶어서 안달이냐? 진이는 항우가 화를 내거나 말거나 태연스럽게 대꾸한다. 장군은 그릇이 너무도 작으니 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으랴. 무릇 참다운 영웅이란 나라를 위해서는 가문을 잊어버리고 어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원수를 생각지 말아야 하는 법이요. 장하는 장군의 계보를 사원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나라를 위해 죽인 것이요. 그것은 누구나가 칭찬해줘야 할 일이었지 미워할 일은 아니었어. 그런데 장군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대본을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어찌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리요. 항우는 진이의 정정당당한 변론에 허를 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감정이 용납지 않았어. 네 이놈! 아직도 주둥아리를 방자스럽게 놀릴 생각이냐? 하고 또 한 번 호통을 지른다. 그러자 아까부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군사 범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장군 전에 긴급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저 사람을 숙소에 돌아가 기다리게 해주옵소서. 항우는 범증의 요청을 받고 진이에게 말한다. 장안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서 대답할 테니 일단 숙소로 들어가 기다려 주시오. 진이가 물러나고 나자 범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장안이 항복하려고 사람을 보내왔으니 장군께서는 그의 항복을 무조건 받아들이시기 바라옵니다. 그 이유는 함양을 함락시키려면 우선 함곡관부터 점령해야 하겠는데 우리가 함곡관으로 쳐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장한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한은 그처럼 뛰어난 백전노장입니다. 그러한 장한이 지금 우리에게 항복해 오려는 원인은 조고의 모함에 빠져서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장군께서는 사원을 생각지 마시고 그의 항복을 은희로 받아들이시면 그는 장군에게 신명을 다해 충성할 것이옵니다. 지금 진나라에서 믿을 만한 장수라고는 오직 장한 한 사람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므로 장한만 우리 편으로 끌어오면 진나라는 비어있는 나라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양을 함락시키기는 식은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 아니옵니까? 항우는 아직도 장안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가 깨끗이 풀리지 않아서 하고 코 대답만 하고 있었다. 범증이 다시 음성을 높여 말한다. 자, 만약 우리가 장안의 항복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장안은 다른 나라로 달려가 우리에게 결사적으로 덤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나라를 정복하기도 어려우려니와 또 하나의 새로운 적과 싸워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항우는 아직도 설익은 대답만 하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범증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말한다. 장안이 진위를 시켜 우리에게 항복을 자원해온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전입니다. 이에 그래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에 대한 앙화를 입게 된다는 말이 있사오니 장군께서 구원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장안의 항복을 흔쾌히 받아들이시는 대인의 금도를 보여주시옵소서. 국가의 대계는 사람을 잘 쓰는 데 있는 것이옵니다. 계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지극히 사사로운 일이었고 좋은 장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천하의 공사입니다.
사사로운 일로서 어찌 천하의 공사를 그르치려 하시옵니까? 범증이 여러 가지 설득하자 항우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듯 얼굴을 번쩍 들며 결연히 말한다. 군사의 말씀을 고맙게 들었소이다. 장안의 사자를 이리 불러오시오. 항우는 진이를 불러들여 웃음조차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범증 군사의 공고에 따라 장안 장군의 항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니 귀공은 함곡관으로 돌아가 장안 장군에게 식사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시오. 진이가 크게 기뻐하여 함곡관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니 장안은 불안해하며 말한다. 범증은 천하의 무서운 도사요. 그는 사슬로서 나를 깨우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런 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점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제가 항우를 다시 찾아가 다짐을 단단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이가 항우를 다시 찾아와 장군께서는 설마 장안을 속임수로 잡아다가 죽이려는 것은 아니시겠죠? 하고 물어보니 항우는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대장부의 일어는 태산보다도 무거운 법이요. 내가 장안 장군을 죽이려고 하거든 어찌 그와 같은 장계를 쓰겠어. 그 점이 의심스럽다면 내 증표를 주리다. 그리고 화살 한 대를 두 개로 부러뜨려 한 개는 진이에게 주고 다른 한 개는 자기가 간직하면서 말한다. 자, 이 증표를 가지고 와서 나를 믿고 안심하고 오게 하시오. 진이가 함곡관으로 돌아와 그 증표를 장안에게 전하니 장안은 크게 기뻐하며 옥에 갇혀 있는 직사 조상을 그날로 불러내어 목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모든 장수들과 함께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10만 대군을 건드리고 함곡관을 나와 항우가 주둔하고 있는 장남에서 삼순리쯤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수십 명의 장수들과 함께 백기를 높이 들고 항우의 진지를 찾아 들어가니 항우는 범증을 비롯하여 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원문까지 몸소 영접을 나와주는 것이 아닌가. 장안은 땅에 엎드려 울면서 항우에게 고한다. 소장은 장군의 계보를 살해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군께서는 소장을 이처럼 정중하게 맞아주시니 감격스러운 말씀 다할 길이 없사옵니다. 차후에는 신명을 다해 장군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항우는 장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기꺼이 말한다. 아이차, 장군은 이미 우리에게 투항해 왔으니 이제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할 동지가 된 것이오. 어제의 적이 오늘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희무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오. 나는 장군을 철석같이 믿으니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오. 우리가 후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면 장군의 공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장안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실로 착잡하기 짝없는 장안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장안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항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본국에 알려지자 승상조고는 기절초풍을 핫듯이 놀랐다. 그리하여 대궐로 달려와 이세 황제에게 나무라듯이 품한다. 폐하! 함곡단을 수비하고 있던 장안이 폐하를 배반하고 항우와 손을 잡았다고 하옵니다. 그렇잖아도 신은 진작부터 그놈의 모반이 의심스러워 일찌감치 처치해 버리도록 품고하였사온데 폐하께서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셔서 기어코 큰일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장안이 항우에게 통한 원인은 오로지 조고의 모함 때문이었건만 간악하기 짝이 없는 조고는 모든 책임을 황제에게 뒤집어 씌웠다. 어리석은 이세 황제는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줄로 알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말한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짐은 승상만 믿고 있으니 모든 일을 승상의 생각대로 해주시오. 조고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신은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스러워 장안의 가족들을 비밀리에 연금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중인환 시야에 그들의 목을 잘라 만인에게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래. 장안의 가족을 미리 붙잡아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처사였어. 술과 계집밖에 모르던 2세 황제는 조고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찬성이었다. 이래야 조고는 장안의 가족을 거리로 끌어내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학살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전군에 다음과 같은 비상명령을 내려놓았다. 장안이 조공과 결탁하여 함양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50만 정군은 즉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진나라가 비록 부패했다곤 하지만 50만 강군의 위력은 아직도 건재하였다. 한편 항우에게 투항한 장하는 가족들이 조고의 손에 참살되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목을 놓아 울면서 항우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였다. 지금 한국간을 수비하고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간을 거쳐 지금 당장 함양으로 쳐들어갑시다. 저는 진나라를 제 손으로 멸망시켜서 조고에 대한 원수를 기꺼이 갚아야 하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함양으로 쳐들어가 장군의 원수를 갚아주도록 하리라. 승리가 거친 항우는 오로지 승리감에 도취되어 적의 정세는 생각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발군하려 하였다. 그러나 군사 범증이 즉석에서 제동을 걸고 나온다. 장군,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옵니다. 항우는 범증의 반대에 매우 못마땅하였다. 함양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어째서 불가하단 말씀이요? 범증이 침착하게 대답한다. 우리 군사는 오랫동안 외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몹시 피로해진 데다가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장안 장군이 우리와 손을 잡은 관계로 적은 50만 대군이 비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이옵니다. 진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질이 멸렬하지만 50만 대군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함양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옵니다. 군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럴 것도 같구려. 그러면 우린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씀이요? 회왕께서 그동안에 수도를 팽성으로 옮기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체계가 안정되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팽성으로 돌아가 국기를 튼튼하게 다져 놓은 연후에 진군에 대한 공략을 추진하시는 것이 순서일 줄 아옵니다. 참, 기어이 팽성으로 회군해야 할까요? 꼭 그래야만 할 줄로 아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오? 진군은 지금 보복심에 끌어올라서 팽성의 수비가 허술한 것을 알게만 하면 대거하여 팽성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왕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팽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범증의 말은 이로가 정연하였다. 항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좋소.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어. 그러면 함양 공략은 일단 보류하고 우선 팽성으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항우가 장안과 그의 군사들까지 모두 거느리고 팽성으로 돌아오니 회왕은 맨발로 달려나가 항우의 두 손으로 영접하였다. 마침 그 무렵 남양을 공략 중이던 유방도 회왕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팽성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회왕은 항우와 유방을 환도하면서 기뻐하며 환영연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 연석에는 200여 명의 장성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을 계열별로 분석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유방계, 소하, 권쾌, 조참, 주발, 왕릉, 하우영, 시무, 참하, 노관, 정복, 부관, 그리고 항우계, 범증, 영포, 우영, 종임해, 환초, 정공, 옹치, 장한, 사마은, 동해, 위표, 장이, 진여, 공호 등등. 계열이 뚜렷하게 다른 두 파의 장성이 하나로 화합해 나가려는데
초군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해 있었다. 초예왕은 항우와 유방에게 똑같이 축배를 내리며 두 사람의 전공을 이렇게 지하하였다. 창남전선에서 연전연승한 항우 장군의 전공과 남양전선에서 승리를 거듭한 유방 장군의 전공은 조국 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오. 그러기에 과인은 두 분에게 똑같은 자기를 수여하기로 하겠소. 항우 장군은 장안후로 봉하여 노공이라 부르고 유방 장군은 무안후로 봉하여 태공이라고 부르게 했소. 이 자리에 참석한 만조백관들은 오늘부터 두 장군을 그렇게 불러주도록 하시오. 항우와 유방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짝이 없는 은총이었다. 조예왕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서로 간의 경쟁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나라를 신속히 발전시켜 나갈 계책이었다. 그런데 항우와 유방은 다 같은 무장이면서도 성품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항우는 용맹하면서도 고집스러워 모든 일에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농후하였고, 유방은 우유부단한 듯하면서도 인내심이 강하여 매사를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성품이었다. 그러기에 초예왕은 두 사람을 모두 신임하면서도 항우를 대할 때에는 일종의 위압감 같은 것을 느껴왔었고, 유방을 대할 때에는 마치 자애로운 친구를 만나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의 느낌이었을 뿐 그런 기색을 표면에 나타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우와 유방이 팽성으로 돌아와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초나라의 기틀은 괄목상대할 만큼 튼튼하게 다져졌다. 마침 그 무렵 함양에 밀파되었던 첩자들이 돌아와 진나라의 정세를 이렇게 보고하였다. 이세 황제는 여전히 주색에 빠져 있었고, 조고라는 자는 권력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사람들을 연방 쥐게되는 바람에 국정은 남마같이 어지러웠습니다. 항우가 그 보고를 듣고 회왕에게 품한다. 신은 오래전부터 도탄 속에 빠져있는 진나라의 백성들을 구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진나라의 국정이 몹시 문란해졌다니 지금이야말로 진나라를 정벌할 때가 아닐까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소장에게 진나라를 정벌하려는 군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조예왕은 웃으면서 항우에게 대답한다. 함양을 공략하겠다는 경의 의견에는 과인도 찬성이요. 그러나 적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경이 단독으로 쳐들어가기보다는 태공과 협동하여 양곤이 일시에 쳐들어가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 같구려. 그러나 항우는 별로 달갑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대공과 협동작전을 펴면 유리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장 혼자서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옵니다. 함양 공략의 전공을 혼자서 차지하려는 항우의 속셈을 회왕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대전쟁을 항우에게만 맡겨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더구나 양도마차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 오는 회왕으로서는 유방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얼른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전쟁이니만큼 싸우려면 총력을 기울여 싸워야 할 것이오. 패공을 불러다가 패공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유방이 어전으로 불려나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항우 장군과 소장이 협동작전을 펴나가면 함양을 함락시키기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사옵니다. 유방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타협적이었다. 초예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항우와 유방에게 명한다. 자, 그러면 두 장군은 두 걸레로 나누어 동시에 함양으로 쳐들어가 주시오. 함양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어느 편이 멀고 어느 편이 가까운지는 모르겠구려. 그러자 늙은 대부들이 입을 모아 대답한다. 동쪽으로 가는 길은 지세가 험한 반면에 거리가 약간 가깝사옵고, 서쪽으로 가는 길은 지세가 평이한 반면에 거리가 약간 멀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나 비등비등한 거리일 것입니다. 회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회왕 자신이 동과 서에 두 글자를 써서 제비를 만들어 회공보다는 노공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으니 제비는 노공이 먼저 뽑도록 하시오 하고 말했다. 초해왕은 두 사람에게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밀한 데까지 그처럼 신경을 써왔던 것이다. 이윽고 제비를 뽑고 보니 항우는 동로로 진격을 하고 유방은 서로로 진격을 하게 되었다. 초해왕은 양군의 출정을 하게 되자 환송행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이윽고 연락이 끝나갈 무렵 회왕은 두 장군의 손을 좌우에서 붙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한다. 이제 두 장군이 장정의 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과인은 두 분 장군께서 기필코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천지신명에게 축원하겠소. 진지의 무도한 학정에 오랫동안 시달려오고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소. 그런데 과인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중대한 문제를 하나 이 자리에서 두 분에게 비력하고 싶소이다. 예기치 못했던 회왕의 발언에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긴장하였다. 초회왕은 무엇 때문인지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묵에 잠겨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나는 초국의 왕족 출식이긴 하지만 본신은 미천하게 자라온 몸이요. 두 사람은 그러한 나를 왕으로 옹립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요. 그러나 나는 왕이 되었다곤 하지만 본시부터 몸이 허약한 데다가 경륜조차 없어서 왕의 구슬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오. 그러자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의 말씀은 너무도 겸손하신 말씀이옵니다. 오늘날 초국의 기틀을 튼튼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서은의 덕택임을 거듭 아뢰옵니다. 두 분의 충성을 내 모르는 바는 아니요. 그러나 패망했던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순전히 두 분의 공로요. 그래서 두 분이 장도에 오르는 이 기회에 짐하여 나는 두 분에게 중대한 약정을 하나 하고 싶소이다. 대왕께서 소신들에게 무슨 약정을?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반문하였다. 만약 두 분께서 나와의 약정을 꼭 지켜주시겠다면 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숫제 말을 아니하겠소. 항우와 유방은 똑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대왕의 분부를 소신들이 어찌 거역할 수 있어오리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정만은 기필코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말하겠어. 두 장군은 지금 동과 서로 나뉘어 함양으로 쳐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함양을 점령하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그러므로 함양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을 관중왕으로 삼고 뒤떨어진 사람은 그냥 신하로 삼기로 합시다. 내가 두 분과 약정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니 두 분은 그 약정만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오. 약정치고는 너무도 거창한 약정이었다. 항우와 유방은 벼랑간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저희들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왕이 된다면 대왕께서는... 항우가 그렇게 반문하자 초해왕이 대답한다.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왕위에서 물러나 여생을 한가롭게 살아갈 생각이요. 그러자 유방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저희들은 진나라를 평정하고 나면 대왕을 황제로 받들어 모실 계획이오니 초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내 문제는 차차하고 두 분은 나와의 약정을 준수하겠다는 뜻에서 내 앞에서 의형제의 결의를 맺어주면 고맙겠소이다. 이래여 항우와 유방은 초해왕 앞에서 의형제를 맺고 장도에 올랐는데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신하가 되느냐 하는 거창한 도박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세 황제 3년 이른밤 함양을 정벌하려고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횡성을 출발한 유방은 거무하에서 창성이라는 소읍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창성 성주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응전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병력이 4-5천 명밖에 없어서 감히 싸울 용기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성을 사수하려는 각오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 광경을 보고 장사 번쾌가 유방에게 큰 소리로 진언한다. 하룻강아지가 법무선지를 모르는 모양이니 창성을 송두리째 때려 부숴버립시다. 그러나 유방은 머리를 가로 흔들며 대답한다. 창성을 때려 부수기보다는 창성을 때려 부수는 거는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운 것이. 그러나 성을 때려 부수노라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희생을 당하게 될 것 아니겠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우리가 백성을 우리 손으로 희생시키면 누가 우리를 정의의 군사로 받아주겠어. 무력으로 정복할 생각을 단념하고 선무 공작으로 민심을 회유하기로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민심을 회유하시겠다는 말씀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문을 날려보내면 백성들은 그 경문을 읽어보고 모두가 우리한테 마음을 돌리게 될 것 아니요. 경문을 내가 직접 써서 보낼 테니 두고 보시오. 유방은 즉석에서 붓을 들어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고함이라는 경문을 썼는데 그 경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고하노니 나 초군대장 유방은 진나라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대들을 구출하려고 왔노라. 선량하기 짝없는 그대들은 진지의 살인적인 가렴주구에 얼마나 많이 시달려왔는가. 나는 지금 당장 성을 때려 부수고 성 안으로 돌입하여 그대들을 구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무력으로 장성을 함락시키노라면 선량한 그대들도 전하의 희생을 면하기가 어렵기에 그대들을 위해 무력 행사는 결코 아니하기로 하였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나의 그러한 고충을 10분 짐작하여 무슨 방도를 써서라도 나의 진영으로 스스로 귀순해 오도록 하라.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귀순해 오는 자에게는 신분을 보호해 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모의 생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기로 하겠다. 거듭 당부하오니 사지에서 신생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백성들은 서슴지 말고 내게로 귀순해 오라. 나는 그대들을 끝까지 애호해 줄 것을 거듭 다짐하노라. 서군대장 유방. 성 안의 백성들은 경문을 돌려가며 읽어보았는데 경문을 읽어보고 나서는 환호성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초군대장 유방 장군께서 우리들을 구출해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니 우리들은 어찌 귀순을 주저할 수 있는가? 오늘 밤으로 대거하여 유방 장군에게 귀순하기로 하자. 혈기왕성한 젊은이 하나가 대중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자 70고개를 넘은 지혜로운 늙은이 하나가 대경 실색하며 그 젊은이를 이렇게 꾸짖는다. 이 철다선이 없는 친구야. 만약 이런 경문이 날아온 사실을 환원에서 알면 우리들은 모두가 죽어날 판인데 어쩌자고 귀순할 것을 선동하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화를 벌컥 내면서 묻는다. 아니 그럼 우리들은 이런 경문을 읽고도 귀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얘기 이 사람아, 누가 귀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가? 아니 그런데 왜 화를 내시는 겁니까? 환원에서 알면 한 사람도 귀순을 못하게 될 것이니 귀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귀순하라는 말일세. 저희들뿐만 아니라 영감님께서도 귀순해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오래지 않아 죽을 사람들이니까 자네들이나 빨리 귀순하도록 하게. 이제 앞으로 자네들이 살아갈 길은 오직 귀순이 있을 뿐이야. 그런 줄 알고 비밀리에 귀순을 하도록 하게. 그리하여 성 안의 젊은이들은 그날부터 밤만 되면 환원의 눈을 속여가며 10명, 20명씩 성벽을 기어넘어 초군진지로 귀순해가는 사람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다.
유방은 자기를 찾아오는 귀순 청년들을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러기에 귀순 청년들 간에는 유방 장군이야말로 우리들을 구해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주신 성장이심이 분명하다 하는 소문까지 떠돌게 되었다. 신나라의 관원들은 처음 보면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귀순 사건을 알고 났을 때에는 창성 안에는 젊은이들은 씨가 마르고 집집마다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늙은이들 뿐이었다. 이에 성주는 크게 당황하여 부하 창병들을 거느리고 뒷문으로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 창성 성주가 성을 비워둔 채 도망을 쳐버리자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유방은 선무 공장만으로 창성을 무혈 점령하게 된 것이다. 유방은 창성에 입성하자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위로연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유방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진나라의 학적으로 고초가 얼마나 많으셨소이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시오. 진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법령으로 여러분을 괴롭혀왔지만 오늘부터는 그러한 법령들을 모두 폐기해 버리기로 하겠소. 그러나 사회 안녕 질서를 도모하려면 법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여러분의 안녕 질서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 약법 3장이라는 것을 새로 선포하겠소. 약법 3장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내가 이제부터 약법 3장을 설명해 드릴 테니 그것만은 모든 사람들이 꼭 지켜주셔야 하겠어. 그리고 유방은 약법 3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첫째, 사람을 죽은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엄벌에 처한다. 셋째, 지금까지 백성들을 괴롭혀온 진나라의 모든 법령은 오늘로써 완전히 폐기해버린다. 약법 3장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원근 각지에서 앞을 다투어 유방의 그늘로 모여들었다. 창성의 바로 이윽 고을은 고양성이다. 고양성주 왕덕은 유방이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리하여 유방을 일부러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장군께서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가신다 하옵건대 저희 고을도 함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아니, 귀공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고향성을 나에게 내맡기겠다는 말씀이요. 성주의 사명은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장군께서 제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장군과 싸우려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저희 고을에는 신이 입성하셔서 마음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정치를 골고루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유방은 고양성도 무혈 점령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성주 왕덕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현인이었다. 유방은 고양성주 왕덕과는 의기상투하는 바가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이런 부탁을 하였다. 나는 썩어빠진 진나라를 때려부수고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새 나라를 건설해 볼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귀공도 나하고 행동을 같이 해주면 고맙겠소이다. 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을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영광스럽게 그지없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고향 백성들과 정이 들어서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사옵니다. 만약 장군께서 인재를 구하신다면 저희 고을에 사는 현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사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하며 묻는다. 이름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네, 이름은 역익이라고 하는 68세의 노인이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고성방가만 하고 돌아다니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 늙은이라고 부르옵니다. 외모로 보아서는 그처럼 형편이 없사오나 천문에 등등하여 흥망의 천운을 알고 난세의 기미를 통달한 시대의 현인이옵니다. 아니, 그처럼 천운에 통달한 사람이 어찌하여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고성방가만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오. 젊었을 때에는 학문 연구에 골몰하고 있었사오나 시황지에 분소갱유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갑작스럽게 술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장군께서 거두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역익이라는 노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귀공이 그 노인을 나한테 좀 데리고 오시오. 그러죠. 본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왕덕이 유방의 부탁을 받고 역이기의 집으로 찾아가니 역노인은 이날도 술에 취해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 왕덕은 역노인을 붙잡고 간곡하게 말한다. 자, 선생은 오늘날까지 명군을 만나지 못해 오랫동안 치생몽사로 허송세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관인 후덕가신 유방 장군이 나타나셔서 왕업을 새로 일으킨다고 하니 선생은 심기일전 이제부터는 그분을 도와 새로운 세상을 성취하도록 하시옵소서. 저는 그 어른의 부탁을 받고 선생을 모시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역노인은 고개를 가로 흔들며 대답한다. 아이고, 유방이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는 나도 들었어. 그러나 그는 현인에 대한 예우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가 나를 예의로서 맞아가지 않는데 내가 귀공을 호락호락 따라가면 더욱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게 아니야.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소이다. 왕덕은 역노인이 거절하는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본디 기변이 능하시니까 그런 일은 그 어른을 직접 만나셔서 처리할 수도 있는 일 아니옵니까? 아이 뭐 하기는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기로 합시다. 역익이 노인은 즉석에서 왕덕을 따라 유방을 만나러 왔다. 때마침 유방은 걸상 위에 걸터 앉아있고 두 명의 여인이 발을 씻겨주고 있어서 역노인이 방 안에 들어와도 일어설 생각조차 못했다. 역노인도 방 안에 들어와 두 손을 읍하기만 할 뿐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역노인은 유방의 불선한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는지 유방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뜸 퍼붓듯이 묻는다. 이제 이 귀공은 진나라를 도와서 제후들을 치려는 것인가? 혹은 제후들의 도움으로도 진나라를 치려는 것인가? 도대체 그 두 가지 중 어느 편이야? 초대면의 유방에게 대해 모욕도 이만저만 아닌 질문이었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제 아무리 관인 후덕하다는 유방도 불같이 노할 수밖에 없었다. 유방은 발을 씻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퍼붓듯이 외친다. 이 썩어빠진 늙은 것아! 온 천하가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에 시달려 있기에 나는 회왕의 명을 받고 서로로 진나라를 치러 정의지사한 그러한 나더러 진을 도우러 왔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역노인은 즉석에서 태연스럽게 꾸짖듯 말했다. 귀공이 진을 치러 온 의장이라면 만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신복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게 아니오. 귀공은 어른이 나타나 발을 씻으며 그 예의조차 갖출 줄 모르니 그런 무례한 행실이 어딨단 말이오. 현인들을 모조리 쫓아버리면 귀공은 누구와 더불어 천하를 도모할 생각인가? 귀공은 큰 뜻을 품고 있거든 깊이 반성해보시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 있었다.
그리하여 역 노인을 부랴부랴 상자로 모셔놓고 새삼스레 용서를 빌어 말한다. 실상인즉 선생께서 그처럼 속히 오실 줄 모르고 결례가 많았소이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노인은 그제서야 파한대수하며 말한다. 이거 대공은 역시 관인 후덕하신 어르신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 대세에 대한 경륜을 변론하는데 그의 변론은 장강유서와 같이 도도하지 않은가? 유방은 영노인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저는 지금부터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함양으로 쳐들어가고자 하옵는데 선생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영노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한다. 해공께서는 지금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10만 군을 이끌고 함양으로 쳐들어가시려고 하나 본데 그것은 양의 무리를 이끌고 호랑이 굴로 덤벼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옵니다. 여기서 얼마를 더 가면 진류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입니다. 게다가 성 안에는 군수물자도 풍부하게 비축돼 있어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하게도 진류성조 진동은 저하고는 막역한 친구이므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배공의 휘하로 들어오도록 설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께서 그처럼 애써주시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 설득하면 성주가 들어줄 것 같기는 합니까? 제가 이해로서 설득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옵니다. 진류성을 근거로 사방에서 군마를 많이 모집해 기회를 봐 함양으로 쳐들어가면 10중 8구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유방은 크게 기뻐서 역노인을 즉시 진류성으로 보냈다. 역노인과 진류성조 진동은 옛날부터 막역한 친구인지라 진동은 역노인을 반갑게 맞이하여 후당에서 단둘이 술잔을 나누었다. 역노인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오자 진동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좋다. 옛날부터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살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택해 돕는다고 하였어. 진구는 무도하기 짝이 없어서 제후들이 저마다 배반을 하고 있는 중이요. 내가 옛날부터 술 미치광이 행세를 해온 것도 명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자자, 나는 이제 그래 맞아. 어제 그 유방이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는 관상부터가 제왕지상인데다가 성품이 관인후덕하여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친부처럼 따르더란 말이요. 그 어른이 이제부터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양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진류성부터 공략하게 될 것이요. 유방이 쳐들어만 온다면 귀공은 그들을 당해낼 길이 없을 것이요. 그때 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보다 차라리 마음을 돌려먹고 배공에게 진류성을 곱게 내줌으로써 후일의 영광을 도모해보는 것이 어떠하겠어? 진동은 너무도 뜻밖의 제안에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선생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진나라의 녹을 먹어온 제가 이제 와서 어찌 배반을 할 수 있어오리까? 여기기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진나라를 배반하기 어려워하는 귀공의 고충은 나도 10분 짐작하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봅시다. 진나라의 2세 황제는 너무도 황홀무도하며 이제는 군주가 아니라 만천하의 원수일 뿐이요. 그 옛날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시해했을 때 백성들은 쌍수를 들어 기뻐했을 뿐이지 무왕을 배신자라고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2세 황제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인데 그를 죽여
죽여 없애기로 누가 귀공도로 배신자라고 말할 것이오. 진동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 있는 듯 고개를 힘있게 들며 역 노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선생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의 말씀대로 저는 진류성을 폐공에게 내드리고 그 어른의 부하가 되기로 하면 될까요? 그럼 되지. 그 참으로 잘 생각해 주셨소이다. 자, 그러면 내가 곧 돌아가 해공에게 그 말씀을 전할 테니 귀공은 해공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 주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유방은 성주 진동의 영접을 받으며 소화, 조참 등등 모든 참모들을 거느리고 진류성에 무혈 입성하였다. 그로써 유방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창성, 고양, 진류의 세 고를 수중에 넣게 되었다. 그런데 진류성에 입성하여 보니 역노인의 말대로 진류성 안에는 무기와 군량 같은 군수물자가 놀랄 만큼 많이 비축돼 있었다. 유방은 그곳에서도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니 백성들은 크게 감동하여 젊은이들은 유방의 군사가 되겠노라고 5만여 명이나 몰려들었다.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역기기 노인에게 말한다. 오늘날 뜨시는 청년들이 이처럼 많이 모여오게 된 것은 오로지 선생의 덕택입니다. 선생의 은공을 잊을 수가 없어 선생을 광야군으로 받들어 모시고자 하오니 선생은 근무에도 언제든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영노인은 자기를 사양하며 말한다. 아니. 늙은 몸이 현주를 얻지 못해 오랫동안 낙백 생활을 해오다가 다행히 폐공을 만나 뵙게 되어 조그만 조언을 드렸을 뿐이온데 어찌 무거운 자기를 내려주시옵니까? 이는 본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선생의 고매하신 뜻은 알고도 남음이 있어옵니다. 그러니 나의 조그만 정성반은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기 바라겠소이다. 영노인은 마지못해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한다. 아차, 고민되는구만. 자, 그러면 자기를 고맙게 받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njay represents